네, 투자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신월 상상인증권 투자전략팀장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팀장님, 코스피 오늘도 2,700선에서 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비롯해서 다른 나라 증시들 사상 최고치 얘기 나오는데 코스피, 코스닥 유독 이렇게 힘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결론적으로는 수급에 있어서 조금 비우호적인 요인들이 국내 양시장에서 좀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매크로 변수에 대한 부분들은 일정 부분 반영이 되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실적과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좀 공이 받쳐줄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좀 그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미 증시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컨센서스가 9월 정도로 좀 모아지고 있는 상황들에 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만은 과거 대비해서는 좀 불확실성이 경감이 되어 측면들이 있겠고요. 거기에다가 물가 지표에 있어서 아직 완벽하게 충족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좀 시장의 인식에 좀 부합하는 스탠스로 가고 있다. 즉 디스인플레이션이 좀 더 도래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면서 지수의 상승을 인플레이션의 둔화와 함께 연준의 기대감과 함께 좀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국내 증시에 있어서 조금 미약한 부분들은 중국에 대한 바닥 다지기, 모멘텀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들에서 중국 증시와 대만으로 좀 수급이 쏠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국내에 있어서 총선 이후에 아무래도 증시의 기대감이 있었습니다만은 여소야대 국면이 좀 펼쳐지면서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이어서 금투세 폐지에 대한 이슈, 거기에다가 밸류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여러 가지 좀 노이즈들이 증시의 변수가 좀 상당히 좀 쌓여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수급, 실적과 함께 제도적인 측면까지 고려해야 되다 보니까 증시의 상방 압력에 있어서 조금 타국 대비 미약한 측면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증시의 부진, 공매도, 금투세 등 여러 가지 이슈도 있고 대만과 중국으로의 수급이 쏠리는 영향도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외국인들이 우리 증시에서 올해 들어서 23조 원 가량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데 초단타 매매를 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 시장의 밸류에이션 매력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걸까요? 네, 먼저 외국인 수급을 살펴보자면은 외국인은 금년 들어서 20조 이상 증시에 좀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채권 시장에 있어서도 꾸준히 지금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만기가 많습니다만은 특히나 분기 말에 만기가 대규모 만기가 있습니다만은 이를 뚫고 순투자가 되고 있다라는 점은 유가증권 시장에 대해서 외환 시장에 좀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 측면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러한 측면에도 불구하고 유가증권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코스피 12개월 선행 PER은 10.2배로 역사적 평균인 10.3배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즉 밸류에이션 매력은 좀 존재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24년 예상 실적을 반영한 수정 PER은 11.3배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표준 편차 내의 범주에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에 있어서 향후 실적을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좀 등락에 있어서 상방은 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행 PBR로 본다라면 밸류에이션 0.94에서 95배 내외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좀 글로벌 매크로 순환적 위기에서 하단으로 내려갔을 때가 0.9배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들에서 본다라면은 아직 그러한 이벤트들에 대한 가능성도 그렇게 높지 않고 좀 하단에 위치한다라는 측면들에 있어서는 0.9배선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 즉 증시의 하단은 2,600에서 어느 정도 잡아줄 수는 있다. 그런데 최근에 PER, 향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개선이 된다라면은 상단 테스트를 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 타 주요국의 아까 수급도 말씀드렸는데 좀 수급에 있어서 약간 소외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이에 대해서 반도체에 대한 실적 모멘텀이 다시 한번 부상이 되고 매크로 변수와 제도의 측면들이 좀 노이즈가 좀 잠잠해진다라면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은 타 주요국 대비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외국인 올해 들어서 우리 증시에 20조 원 이상 순매수하고 있고 역사적으로 볼 때도 뭐 코스피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 상방이 열려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외국인 뭐 순매수 금액을 근데 따져 보면 좀 반도체에 집중돼 있다라고도 전해지는데 특히 반도체 관련해서 요즘은 뭐 AI 쪽 흐름이 좋았는데 앞으로는 레거시 반도체 시장이 좋아질 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방금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외국인들은 증시든 채권이든 약간 집중되는 편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좋을 때는 좋지만 좀 우리가 소외되어 있을 때에는 아무래도 그러한 부분들이 약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나 증시에 있어서는 반도체에 집중이 크게 되고 있다. 그리고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레거시 수요라고 하는 PC, 스마트폰, 일반 서버 등에 대한 수요 회복이 좀 기대감은 존재하고 있습니다만은 본격적으로 나타나줘야만 증시의 레벨업이 좀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적 측면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은 존재하고 있습니다만은 강도가 좀 비교적 약한 것이 아닐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10% 안팎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출, IT 쪽의 실적 개선 기대감은 존재하고 있습니다만은 증시의 지수 상승을 반도체에 집중되어서 좀 이끌어줘야 되나 그 힘이 조금 부족한 측면들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수요단에서 회복의 모멘텀을 찾자라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PC와 일반 서버보다는 스마트폰에 좀 방점을 둘 수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가을에 신제품들, 삼성과 아이폰 쪽에서의 애플 쪽에서의 신제품이 출시될 예정이 여름과 가을에 있고요. 그리고 챗GPT4에 대한 결합이 좀 확인이 된다라면은 스마트폰의 교체 주기가 좀 길어졌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좀 자극하면서 좀 교체 주기가 짧아진다라면은 아무래도 매출단에서의 회복세가 좀 확인이 가능하고 이러한 부분들은 지수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동력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IT 실적 개선 기대감은 존재하지만 강도는 좀 약한 것 같다. 하반기 스마트폰 수요에 집중을 해보자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어제는 또 중국이 반도체 굴기의 일환으로 우리 돈 뭐 64조 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 기금을 조성한다는 소식도 들렸었는데요. 이 부분 영향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중국의 산업에 대한 침투력과 그 글로벌 산업에 있어서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고 우리가 반도체를 앞서가고 있다고 해서 방심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이러한 정책적인 흐름들은 결국 반도체 굴기의 속도를 조절했을지언정 그 어떠한 목표를 포기하지는 않는다라는 점을 시사하겠습니다. 특히나 첨단 영역, AI와 같은 첨단 영역에 대한 미국의 제재는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PC, 스마트폰, 데이터 서버와 같은 레거시 영역에 대한 중국의 지배력은 계속해서 증대되고 있다라는 점은 중국의 반도체 영향력이 커진다라는 점을 직간접적으로 보여주겠고요. 그렇지만 이제 국내 산업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한다라면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위에 첨단 산업 내에서 각각의 사업을 영위하고 그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면서 영향력에 대한 부분을 유지하고 더 확대할 수 있는 국내 기업들은 다수 포진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 주셨다시피 그 막대한 자금력 그리고 정부의 정부 집중적인 그런 스탠스 등은 상당히 추격을 허용할 수 있다는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 있어서도 이러한 부분이 단순히 미시적인 기업의 영역이 아니라 국가 정책적으로 기업과 함께 결합이 되는 노력들이 수반되었을 때 글로벌 산업 내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오히려 진일보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이런 막대한 자금력, 우리 산업 전반에 부담을 줄 수도 있겠습니다. 최근 뭐 시장을 보면은 뚜렷한 실적 개선이 확인된 섹터나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화장품이나 뭐 식품주 상승세도 좀 두드러지는 것 같고 앞으로도 이런 실적 개선 종목에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보는 게 맞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국내 증시 처음 질문 주신 것처럼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측면들은 글로벌 매크로 이슈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이 매크로 이슈
이슈만으로는 국내 증시의 상승, 업종 선택에 있어서는 좀 다소 영향력이 제한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실적 개선이 확인되었을 때 주요 업종과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이 유의미하게 지수나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최근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좀 눌려 있었던 중국 영향력이 큰 화장품, 식품, 식음료품에 대한 그 시장의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 내에서의 한영이 좀 해제될 조짐이 보이고 있고요. 며칠 전이었죠. 한일중 정상회담에 있어서도 조금 과거에 경직된 부분들은 여전히 좀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부분들에도 불구하고 조금 점진적으로 해제될 수 있다. 어떤 관계가 제대로 된 관계의 형성 가능성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점진적으로 향후 실적 기대감을 자극할 수 있는 화장품, 식음료품 이러한 쪽에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국 기대감은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결국 실적 개선이 확인이 돼야 되겠습니다. 중국 관련주들의 실적 개선도 앞으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한국은행 금통위는 무난하게 좀 지나간 것 같은데 이창용 총재의 최근 발언도 그렇고 한은의 금리 인하 기대감 좀 많이 줄어든 상황인데 금리 인하 멀어진다면 이런 바이오 같은 이런 성장주들에는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네,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은 시장 컨센이 아무래도 하반기에 1회 인하는 충분히 가능하고 2회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들에 있습니다. 네. 다만 연준의 스탠스 때문에 금리 인하가 가까워졌다라고 생각하기에는 다소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바이오와 같은 성장주에 있어서는 금리의 주가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들은 본격적으로 매출이 나타나고 마진을 확보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들은 결국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고금리, 물가 안정을 위한 고금리 긴축 정책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자금 조달의 측면에 있어서 재무 건전성과 재정을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고금리는 결국 밸류에이션의 척도로서 매력도를 조금 경감시킬 수 있는 측면들에 있어서는 성장주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이 지금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반기에 가능하다라고 판단하는 점은 결국 2분기를 지나서 3분기 초입에 접어들 경우에는 이러한 측면들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다소나마 줄어들 가능성을 지지하겠고요. 이럴 경우에는 성장주와 같은 바이오 업종에 대한 환기를 다시 시키면서 관심도를 이끌어낼 것이고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는 조금 더 좋을 수 있다라고 긍정적인 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은행 금리 인하 하반기에 유효하다. 그러면 성장주의 매력도 높아질 것이다라고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증시 약세 배경과 섹터별 전망까지 짚어봤고요. 이제 좀 시야를 넓혀서 이번 주에 미국의 1분기 GDP 확정치, PCE 물가 같은 지표 발표들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관련해서 미국 현지에서는 어떤 부분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지 케빈만 헤니언 앤 웰시 자산운용 회장 인터뷰 잠시 보고 오시겠습니다. I think the investor is looking at three different things. One, we get GDP data that comes out on Thursday. As the Fed has been telling us for quite some time right now, they believe that an economic slowdown is forthcoming. First quarter GDP slowed to 1.6%. By the Fed's own projections, they believe that GDP will stay at or below 2% all the way through the end of 2026. If we get a hot GDP number, that throws all those forecasts into questions. Yes, we get PCE later this week, which is the Fed's preferred gauge of inflation. If that comes in hotter than expected, that could change the forecast for potential interest rate cuts this year. But I still think inflation will continue to moderate, not as quick as we all would have hoped. NVIDIA has certainly been the poster child of the AI boom thus far, and I would argue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overall has been the tail wagging the stock market dog for the better part of the last 18 months.
what we learned last week from NVIDIA only accelerates the pace of the interest in artificial intelligence investment opportunities. NVIDIA, of course, once again knocked the cover off the ball with respect to earnings and revenues. However, what I found most interesting from their earnings report last week wasn't necessarily just the growth in their chips platform, wasn't necessarily the forecast with respect to their next generation chip platform, that of course being Blackwell, but rather the growth of their data center business, a 400% year-over-year revenue growth as it relates to data centers. That's where the puck is going right now. That's where the investment dollars are heading, and that's what NVIDIA is capitalizing upon. 네, 케빈만 회장 인터뷰 보고 오셨습니다. 뭐 기대만큼 빠르지 않더라도 인플레이션은 완화될 것이다. 엔비디아 관련해서도 좀 얘기를 했는데 데이터 센터 사업 성장에 주목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팀장님 아무래도 뭐 연준의 금리 인하와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시장은 PC에 좀 이번 주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PC 물가에 대한 우려 좀 덜어줄 거라고 보십니까? 시장 예상치에 부합한다라면은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기조 확신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럴 경우에는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한층 더 지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케빈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예상을 좀 어긋나게 하는 상회하는 데이터가 나올 경우에는 연준의 정책 경로에 대한 수정 논의가 상당히 좀 불거질 수 있는 점은 우려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클리블랜드 연은의 4월, 5월 PC 가격 지수 수준은 2.6에서 2.7% 수준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조금 어려움을 가중시켰었던 인플레이션에 대한 재발 우려 가능성은 이번 2분기 들어서부터는 상당히 좀 둔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아무래도 수치에 관심을 많이 가지실 텐데요. 헤드라인 기준 PC 가격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7%, 근원 PC 기준은 전년 대비 2.8%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지표 중에서 물가 컨센서스를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었던 지표는 딱 하나 있었습니다. PPI, CPI도 아닌 기대 인플레이션율이었고요. 미시간대 1년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3.3%를 나오면서 예상치를 상회했던 부분들이 시장의 우려를 자극시킨 바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들이 기대 인플레이션율과 현재 작금의 인플레이션율은 상호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디스인플레이션에 가깝다. 이번 지표마저도 가까워진다라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3%대, 3.0%대 레벨에 수렴할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진다라고 보여지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연준의 하반기 9월 FOMC에서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지지하는 대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인플레이션 충격이 재발할 가능성은 뭐 크지 않을 것이다. 기대 인플레이션 추이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현지 시간 30일에는 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나오고 다음 주에 고용 지표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용 지표는 좀 엇갈리는 모습 보여온 것 같은데 미국 고용 시장은 어떤 상황으로 보고 계십니까? 네, 고용 시장은 굉장히 뜨거웠다가 이제 서서히 온기와 냉기가 섞이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 공급의 증가세가 노동 수요의 둔화와 맞물리면서 노동의 초과 수요, 그러니까 고용주 입장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기 시작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의 상승세가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을 받쳐주었던 부분들이 이제는 그 연결고리가 서서히 약화되고 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누가 대선에서 이기든 간에 이민자에 대한 제재 강화는 필수 불가결한 그런 정책적인 흐름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즉 스윙보터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는 이민자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강경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대선이 있기 전에 이민자의 유입이 조금 더 강하게 들어올 수 있겠고 이러한 부분들은 저임금, 비숙련 노동자의 임금에 대한 상승 압력을 완화시키면서 노동시장의 초과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완화시킬 것이고요. 이는 임금을 토대로 고용시장과 인플레이션의 연결고리에 대한 부분들을 서서히 완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디스인플레이션에 일조할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고 아직
이르긴 합니다만은 5월 초에 나오는 비농업 부분의 고용자 수 증감의 컨센서스는 20만 명을 하회하면서 점차 둔화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 전, 11월 대선 전에 이민 유입이 오히려 가속화될 수 있고 디스인플레이션에 일조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현지 시간 30일에는 미국의 1분기 GDP 발표도 있습니다. 앞서 속보치 1.6%로 나오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촉발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 나오는 1분기 GDP 수정치는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네, 지난 1분기에 생각보다 낮은 1.6이 나왔었고 PC 가격 지수가 좀 높게 나오면서 시장에서 좀 엇갈린 반응들이 나왔었는데요. 이번 1분기 성장률 발표 수정치는 1.6 속보치에서 조금 더 하향 조정된 1.3%를 예상하고 있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결국 연준이 기대했었던 고금리 긴축 정책 강화를 통해서 경기의 과열 양상을 시키는 측면들에서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지지하는 대목으로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간밤에는 또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죠. 카시카리 총재가 금리 인상 얘기를 또 잠깐 했던데 올해 2회를 전망하던 시장도 최근 들어서는 좀 물러서 있는 것 같고, 팀장님 올해 연준의 금리 인하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어제 미국채 시장 금리가 국채 10년물 기준으로 4.5%대 올라섰고 2년물은 5%에 육박하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월러 연준 이사나 보우만 이사 같은 분들은 금리 인상까지는 아니고 금리를 동결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좀 더 충분한 데이터를 확인하겠다라고 했지만 3주 전에 있었던 FOMC에 있어서는 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 없다라는 과거형이지만은 그러한 의견들이 표출되었었는데,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가 어제 그와 같은 발언을 하기는 했습니다. 다만 GDP, 인플레이션, 고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에는 경기 과열의 양상은 조금 식어갈 것이고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둔화는 확인이 되면서 연준은 긴축 발작과 같은 돌발 변수에 의한 정책 경로가 흔들리는 점을 경계하는 점을 감안할 때 연준의 금리 인하는 9월부터 가능할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고, 일단은 분기별 1회씩의 금리 인하가 약 1년 정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9월부터 가능할 것이다. 분기마다 금리 인하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국채 금리 상승 좀 전에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국채 금리 상승은 증시에는 악재로 받아들여지는데요. 간밤에 말씀해 주신 대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4.5%대로 다시 올라왔고, 국채 금리 움직임으로 볼 때 외국인 수급은 어떻게 예상해야 될까요? 네, 외국인들의 국채 금리에 따른 등락은 일회성이기보다는 정책 기조에 따라서 조금 더 바뀔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미국채 금리가 올라갈 경우에는 아무래도 증시나 채권 시장의 투심이 불안하다라는 점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안전자산에 조금 더 쏠릴 수가 있고, 국채 금리의 추세적 상승이 나온다라면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심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해치할 수 있는 원자재에 대한 수요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어제의 금리 상승세는 미국채 수급에 따른 일회성 요인이 조금 더 영향을 더 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세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변수는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아직은 2분기 말을 바라보고 있을 때 안전자산에 대한 포트를 좀 늘리는 동시에 수익률 제고 차원에서의 증시와 크레딧물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현지 시간 이제 수요일부터 많은 지표 발표가 대기 중인데 5월 마무리 전략 그리고 6월 투자 전략도 세워주실까요? 네, 5월 말은 지금 금리가 조금 불안정한 모습을 있기 때문에 적극적이기보다는 좀 관망을 하면서 PCE 지표를 확인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고요. 6월부터는 6월 첫 주에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 증감 나오고 또 ECB의 통화정책 회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하거나 금리
이 시기에 금리 인하가 없을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위험 자산 추구, 투심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데 선제적으로 좀 대응하는 것이 좀 수반되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섹터에 대한 부분들은 IT 쪽에서는 계속 수출과 함께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동시에 실적 개선이 수반될 수 있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음식료와 같은 업종들 좋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5월 관망하면서 PC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되고 6월에는 투심 회복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보자라고도 조언을 해주셨고요. IT와 실적 개선 관련주에 좀 주목을 해보자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신월 상상인증권 투자전략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